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 제가 어니스티님과 함께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우리가 주식을 진짜 본질적으로 잘하게 된다는 거는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종목을 잘 고르는 거, 오를 종목 잘 고르는 거, 크게 가는 종목 고르는 거, 많이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식을요, 뭐 트레이딩 관점이든 투자자 관점이든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냥 내가 종목을 잘 고른다는 거가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거를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오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오르는 것만 고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는 걸 고른다고 한다는 것도 그 종목이 얼만큼 오를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를 때도 내려갔다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러다가 오르기도 하고, 10년이 걸려서 오르기도 하고 20년이 걸려서 오르기도 할 거고, 이틀 만에 오르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제 좀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순간들이 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순간들을 겪게 되면서 그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투자 환경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떨어지다 못해서 뭐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지기도 하고 상장 폐지까지 되는 경우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주식을 잘하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오르는 거를 잘 고르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그냥 손절 빨리 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여기 영상 보시면서 생각의 전환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내 주식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힌트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영상 보러 가시죠. 보통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잘 지켜줬어, 여기 저점이야 하고서 매수를 하고서 이 뒷그림을 그릴 때 첫 번째 잘못된 사람은 맞추려고 해요. 그림을 그냥 그림이라고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다음 그림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맞추려고 하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요. 어렵다라는 얘기는 과연 진짜 다 맞출 수 있어? 이 질문하고 비례하고요. 두 번째는 또 맞춤에 있어서 이제 콤보가 나옵니다. 올라가는 것만 맞추려고 해요.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게 현실에서 정말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게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현실로 넘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건 거죠. 하락했을 때 어떡할 거야? 이 질문이에요. 하락했을 때 어떡할 거야? 이거에 대한 손절. 네, 근데 하락했을 때 어떡할 거야 해서 손절해야지 이렇게 심플한 답변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진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경험치가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홀짝 게임. 네. 오르면은 땡큐, 내리면은 손절. 그러면 홀이냐 짝이냐를 맞추는 그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심플하게 답하면 답할수록 홀짝 게임이죠. 네. 그리고 그 홀짝 게임에서 승률이 있는 거 아니야?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떨어질 때 빨리 손절하면은, 올라갈 때 20%씩 먹고 떨어질 때는 3%, 5% 꺼내서 딱딱할 손절하면은 무조건 수익 더 나는 거 아니야? 수치상으로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설득보다는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요. 이제 네.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라는 걸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래,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겠다. 네. 그래서 나는 이때 이제 들어가서 안 되면은 존버 네. 아니면은 물타기를 하겠다. 네. 이거는요? 네. 그것도 그나마 한 발 더 나간 건데, 손절보다는 네. 한 발 나간 거예요. 존버 물타기는. 한 발 나갔다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경우의 수로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1번 시나리오. 상승했을 때 이때는 고민될 게 없어요. 어차피 상승이잖아요. 뭘 어떻게 팔든 간에 잘 팔면 되는 거잖아요. 팔기만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1번은 깊은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1번 시나리오는. 그렇죠. 네. 근데 하락했을 때 반대. 하락했을 때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하락하면 손절, 아니면 하락하면 존버, 하락하면 물타기,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할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관리란 단어를 쓰는데, 이 관리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경우의 수를 되게 촘촘하게 짜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플하게 설명할 방법은 저도 솔직히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똑같은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락하는 뭐 그림이라고 했죠. 그림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락하는데 얘가 음봉으로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씩 잽을 계속 때려 맞는 하락일 수도 있고 섞어서 맞는 하락일 수도 있고 악재를 낀 하락일 수도 있고 시장 변수로 인한 하락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대응을 그러니까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거 저 얘기하면서 지금 왠지 사람들 머리 아파지겠구나 생각은 아이씨, 하는데 뭐야 이것도 막 이렇게 네. 약간 들으면서 네. 그냥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다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균형점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건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행위를 비중 조절과 왜냐면은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매수 행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물타기 돈을 더 넣는 거 아니면은 매도 행위 손절 본질적으로 주식은 매수와 매도로 하는 거니까 네. 그 타이밍을 재조정해서 이 불리해진 균형을 다시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이 감각 근데 그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나 균형은 맞출 수 있어.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손실이 쌓여서 네.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실은 볼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리고 손실은 필연적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손실은 무조건 끼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게 혹자는 그냥 손절이라고도 말하고 관리 중에 발생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마이너스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라고 불러든 간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끼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서 마이너스 절대 안 보는 매매가 가능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저희는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손실관리 얘기하는 거잖아. 네. 손실관리 잘해야 주식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네. 이 얘기를 한다면 가장 심플하게 답변 드리는 네. 거는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배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배우냐 이러면요? 그냥 경험해라. 클럽 들어오세요. 거기선 제가 가르칠 자신이 있는데 직접 같이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실제로 그런 거를 맞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배울 게 참 많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제 클럽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경험이 필요한데 네. 지가 혼자 맞아가면서 배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안전바 붙잡고 잘하는 사람 옆에서 조언 들어가면서 코칭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배우냐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맞아요. 인생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 두 가지니까 그래서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해도 되겠죠? 혼자 해도 될까요?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있어요.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네네. 뭐가 빠르냐에서는 자 하락을 맞았는데 지금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하락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일단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기서 풀어내는 방법을 배울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다 뒤죽박죽 꼬이죠. 근데 관리하는 법을 배우려면 이 경험을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어떻게 풀리는지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손실 타이밍으로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해도 되는 거고 이런 균형 맞추는 거를 같이 해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연구하면서 스스로 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네. 뭐 저희 클럽이 이제 뭐 회비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되게 싸요. 솔직히 거의 이거는 뭐 수익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거의 노력봉사하고 계시죠, 언니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 많이 해봤잖아요. 뭐 교육도 해보고 뭐 세미나도 해보고 스터디도 네.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지금 뭐 실전 매매 다 보여드린다고 하고 설명도 이렇게 지금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저거를 실제로 알려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거 아니면 저렇게 관리를 같이 하면서 하는 거 아니면은 뭔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 제가 볼 때는. 네,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이론으로 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실전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으로 풀고. 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의 한계 절대 못 배워요. 이론으로.
저희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그 관리하는 거 이렇게 좀 길게라도 보여드려 볼까요? 뭐 실전 매매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매매 포인트를 수익 내는 거 보여드리고 그런 거보다 저런 관리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유튜브로도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되게 들여야 되겠죠. 이게 시간이 되게 들일 뿐더러 제한된 상황이니까 이거는 저희의 계좌가 세팅된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게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보시는 분들 오해도 되게 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연출이고 그리고 그거 한 케이스 안다고 해서 그것만 알면 돼라고 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면 모르겠는데 절대 아니죠. 그것도 아니니까 저희 그 케이스 다 만들려면은 다음 생애가 되지 않을까요? 아 다음 생애라뇨?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클럽에서 같이 훈련을 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다양하게 소화하면서 빨리 배워갈 수 있고 실제로 졸업생들도 나오고 졸업하신 분들은 혼자 하시더라도 훨씬 더 잘 하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서 이제 자기 스타일 만들고 이제 자기 관리 관점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안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거 번거로우니까 그거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눈이 되어드리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근데 적어도 같은 관점이면은 이제 같이 이제 도움 받아가면서 하면은 그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점마저 못 잡은 분들이 솔직히 태반이죠. 저희 유튜브 보는 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95% 이상은 저희가 말하는 이 관점을 잘 모르거나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런 것 같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저희가 참 이게 방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저 이거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볼까. 한번 지금 도전하시는 건가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자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서 미리 알아서 여기 또는 여기서 미리 알아서 큰 금액 묻어두고 그러고서 이런 데서 먹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바래요. 아니 근데 언님 이왕 이렇게 한 거 좀 이걸로 설명해주면 안 돼요? 왜 또 여기다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한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항상 약하죠 그 부분이.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고 싶다. 또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고 싶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고 싶다. 원하죠. 아름답죠. 적어도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사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런 데서 팔고 싶다. 진짜 내가 양보해서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맞아요. 모두가 이거를 원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걸 원했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원하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원트예요. 원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이 사이에 벌써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있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 정도 텀이 있잖아요. 이게 길면 길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가 되더라도. 그래서 가치 투자는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감각을 기르고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공부하고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돼요. 이게 만약에 한 세보 앞이라고 해볼게요. 세보 앞에 성견지명의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는 트레이더 관점에서의 투자는 반보 앞에서는 가능해요. 세보 앞에 그거는 예측이 어렵지만 반보 앞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어느 정도. 근데 그 예측을 큰 폭 이걸 정확하게 맞춘다가 아니라 이거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이거 전환해서 꺾일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짧은 조금 먼저 반보 남들보다 진짜 반보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킬이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대응적인 부분도 균형을 맞추는 대응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 이 반부 앞에서 쇼부 보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반부 앞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하면은 쇼부가 아니라 그냥 훅 정도 살짝 걸어주는 정도고, 만약에 전환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하는 거고, 이런 거를 다 섞어서 매매를 하는 거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전조 현상에서 거기서 과감하게 오를 수 있는. 근데 그럴 때는 대신에 가격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설명이 됐나요? 제가 느낀 거로는 네. 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의 설명은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영상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적어도. 근데 네. 지금 했던 이거를 맞춘다와 뭐 관리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뭐 하느냐 막 이런 거랑은 또 대응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매칭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이거죠. 이거 맞추려고 하는 관점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관점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못한다 그거.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맞췄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도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요 자리든 네. 요 자리든 이제 매수했어. 이걸 보고. 네,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뭐 이거는 지금 뭐 반부 앞에서 본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쵸. 이거는 세부 앞을 예측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여기서 사는 사람은 그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점을 바꾸라는 건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예 못 맞춘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런 거 진짜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100% 맞추진 못한다. 다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요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V자 이 일련의 과정을 맞추는 것보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이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있죠. 네. 이날 이거를 판단하는 정도, 반부 앞 이 정도, 그 당일날 네네. 이때 하는 거는 그나마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사놓고 이런 흐름이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걸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예 못 맞춘다는 게 아니라 맞출 때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이게 이야기예요. 지금 잠깐만요. 이 여기서 사서 여기로 가는 걸 좀 트라이 해보는 거는 그러면 나쁜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트라이는 항상 하죠. 여기서도 나쁜 건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트라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네. 이것만을 노리면서 한다. 이거는 나쁜 건가요? 나의 매매 기법은 이거다. 근데 만약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기법 얘기로, 이런 상황이 딱 와서 이게 매매 기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 자금의 바닥이니까 한 80%를 투입을 하겠어. 아니 100% 넣어야지. 한 120% 넣어야지. 네, 그냥 다 때려 넣었어. 네. 이렇게 매매해서 크게 먹고 빠지면 바로 손절하고. 그렇죠. 네. 나의 이렇게 매매 기법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해보세요. 해봐야 그 다음 제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해보고 나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아실 거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네. 단순해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매매 기법이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100%가 아니겠지. 나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10종목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래. 여기에다 10종목 딱 이런 거 한 10개 놓고서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안 되면 손절, 되는 거는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되던데? 그러면 그건 또 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아니죠. 그게 이제 백화점 매매의 단점. 예전에 과거 매매 영상에서 시작이죠. 네. 50개의 종목, 뭐 좋다고 해서 사다 보니 종목이 50개가 넘었습니다. 그거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네. 빠질 때는 가지고 있는 10개 종목 다 빠지는데, 오를 때는 10개 중에 2-3개 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귀결되는 매매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수익으로 귀결될 때가 있거든요. 시장 네네. 좋을 때, 시장 화랑길 때. 근데 어쨌든 백화점이냐 하나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그냥 빠지면 손절, 이 빠지면 손절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솔직히? 네, 이론을 빠지면 손절하면 되죠. 이거는 진짜 이론을 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심플함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손절의 영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 잘하는 사람이 주식 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 관점은 또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근데 손절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렇죠.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심플하게 하진 않아요. 저 역시도 제가 손절을 잘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단어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언니님은 그냥 관리라는 얘기로 그냥 관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보는 분들의 언어로는 손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손절도 굉장히 많이 분산시키고 복잡하게 해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플하게 가면 당장 여기만 봐도 여기서 샀는데 여기 다 손절해야 돼요. 여기. 네. 여기서 사면 여기 손절해야 돼. 그럼 여기서 사야 돼 무조건. 네. 최저점에서만. 네. 그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말이 네.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산 사람 손절이야. 여기서 산 사람도 심지어 여기서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서 손절. 네.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심플한 손절은 나올 수가 없고 네. 어쨌든 복잡한 관리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손절을 네. 하게 된다. 근데 관리라고 네. 얘기해서 너무 막 방대해지고 포괄적이니까 조금 더 유사한 단어를 선택하면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 재고 관리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은 조금은 더 관점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결국엔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요? 이제 댓글에 보면은 언니님 얘기를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있다. 내가 나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차트를 그림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인문학적 강의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이제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껄쩍지근한 그런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네. 해요. 왜냐면은 네. 인문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기술이라도 결국에는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양날검이거든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를 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그건 영역이고요. 일종의 대전제이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을 알고 뭐 마음이 비워졌다고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또한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파악했으면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기법, 기술 아니면은 그런 매매, 관리법 이런 것들을 채워가야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채우는 거는 혼자서도 뭐 해보려면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그쵸. 기본 처음 뼈대만 잘 세워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지치고 이런 것들 채워 넣는 거는 그건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기법과 방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할 거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기법화시키지 않는 사람인 거고요. 저는 그냥 그런 매매가 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기법화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그때그때 섞어가면서 쓰는 유연한 매매를 어떻게 보면은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기법을 고착화해서 그걸로만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거를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더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 안에서 플러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만의 뭔가 기법이든 방식이든 마인드든 뭐로 간에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걸 할 줄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결국 본질은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아니면 네.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러다 네.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기법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하는데, 특히 초보자분들,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얼마나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문제냐면, 대충 주봉으로 봐서요. 얘네 2번 양봉이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좀 오르네. 뭐 그런 거 가지고 해도 돼요. 심지어 2번 만들어지면 여기서 매수해 볼까? 뭐 이런 되도 않는 기법으로 해도 수익은 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진짜 저는 실제로 이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2번 정도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사서 뭐 다음 주에 뭐 조금 먹고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네. 근데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안 될 때, 그게 안 맞을 때. 네. 지지선을 보고 하고 뭐 이평선을 보고 하고 보조지표를 보고 하고 다 돼요. 다 돼. 되는 걸로 보면 다 됩니다. 가능성은 다 있어. 근데 항상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안 될 떨어지는 부분, 그거에 대한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거는 그 안 될 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관리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주식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저도 이해하고 알아요. 근데 되게 공공연한 약속이 된 것 같아요. 손절. 되게 쉽게 네. 네가 못하니까 손절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주식 경험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절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나요? 그렇죠. 아니, 게다가 그리고 오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너가 빠른 손절을 해야 돼. 무조건. 네. 절대 손해보기 전에 칼 손절을 해야만 잘하는 것처럼 막 이런 것도 되게 문제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유는 기법은 플러스 영역을 많이 고민하면서 잘 맞추려 들다 보니까 마이너스 영역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는 거는 이거 이탈하면은 통손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왁구를 그렇게 짜는데 저는 이러한 환경 설정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잖아요? 그럼 사람이 만든 기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프로그램이 사람 그냥 이기죠. 그렇죠. 로직으로 되게 복잡한 방정식 넣은 프로그램이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이게 사람 대 사람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들에는 상극이 있죠. 절대적으로 이 비법은 무조건 좋아가 아니라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제일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고요. 네. 즉 변화를 잘 감지하고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그 안에서 균형점을 다시 만들어간다. 이게 되게 포괄적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매매를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건 괜찮네 하는 것들은 하다 보면 자기랑 잘 맞는 것들을 경험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잘 정리하고 기록하고 일지 남겨서 그걸 좀 더 연습해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좀 무기화시키게 되면은 그건 자신만의 스타일, 기법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저희가 좀 열을 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저희의 되게 큰 숙제죠. 주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네. 오늘 했던 얘기는 정말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언니님 생각에. 이거 할 줄 알면은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주식 했다가 돈 벌었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뭐 나 차 샀어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뭐 삼성전자로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식 잘하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래 보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시간 지나서 물어보면 주식 지금도 하냐 그러면 안 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주식 아직도 하냐?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당연히 아직도 하지. 네. 그리고 그거부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직도 해? 막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 왜냐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 생각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연속성이 없는 이유가 꾸준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의 네. 그 접근 방법 자체가. 그쵸. 언젠가는 실망을 하게 되거나 언젠가는 큰 손실을 보게 되거나 언젠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한 거에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얘기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만큼 연속성 있고 주식만큼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산업이 현 시점에 2020년도인데 벌써 앞으로도 그렇고 네. 과연 몇 개의 선택지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네. 다른 사업 해보면은 더 조절이 와닿습니다. 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좀 했다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듣다 보니 저희가 말하는 이 관점이 맞는 말 같고 이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고민을 해가는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려면은 되게 미로 속에 빠진 것 같고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같이 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팁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흡수하고
마치 학생 때 선배들 보면서 그 선배들 장점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흡수하면서 성장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말에 정말 진위는 주식을 자기가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게 어떤 거에서 풀려 나갈 수 있는지, 풀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은 하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해도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느냐. 뭐 관리라는 말이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거를 잘 요리해 나가느냐.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락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 같은 장이 또 기회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포에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초보자한테 지금 같은 공포에서 매수하세요 하게 되면 10중 8구는 못 하잖아요. 네네. 공포에서 매수를 하려면은 자기가 공포, 하락을 이용하는 그 관리 능력이 있어야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관리 방법은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에 배워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건 뭐 이제 뭐 주식을 투자자 관점으로 하느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느냐 뭐 다 마찬가지겠죠. 주식을 한다면은 뭐 다 맞닿아 있는 얘기 같아요. 저희 이제 주식 빌드업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거고 실전, 경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좀 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